안녕하세요. 금융당국이 바이오 임상 책임 규명이 가능할까라는 우려감이 있습니다. 안건 심의 때는 이해가 필요한데 특히 바이오는 까다롭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전문가 오류의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부분이 삼성바이오로직스랑 다른 점이 있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랑 HLB 둘 다 제약 바이오잖아요. 그런데 삼성바이오로직스랑은 조금 다르게 HLB가 더 까다롭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기사, 이 영상의 핵심 내용은 과연 비전문가 집단이 금융당국이 바이오 기업의 특수성을 인지하면서 합리적인 조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무슨 말이냐면은 금감원 내에서는 공인회계사, CPA 자격증을 갖춘 인력이나 법학 전공자는 많습니다. 이게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랑 HLB의 차이점입니다. 하지만 금감원 내에 의학, 바이오 관련 전공자를 찾긴 어려운 형편이다. 그래서 보통 금융당국의 조사는 회사로부터 소명 자료를 제출받아서 판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자, 이것을 판단하려면은 관련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이오 회사에 대한 조사에 임할 때는 이 조사역이 바이오와 관련한 개인적인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방식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 네트워크에는 공인회계사나 법학 전공자는 많지만 의학이랑 바이오 관련 전공자는 찾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제대로 HLB의 임상시험 결과에 대해서 금융당국이 과연 합리적으로 제대로 판단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럼 삼성바이오로직스랑 달랐던 점이 뭐냐? 2018년 6월 7일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증선위를 첫 회의 시작을 했었죠. 자, 여기에서 증선위장, 민간위원 판단을 존중하고 절대 보안을 유지하겠다. 그래서 민간위원이 3명이었는데 이분들의 전문성과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겠다. 그런데 존중할 수밖에 없는 게 결국에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판단해줘야 할 문제입니다. 자, 왜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문제는 분식회계 관련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그런 민간 출신 비상임위원회 의견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력을 보면은 서울대 경영대 교수, 중앙대 경영대 교수, 그 다음에 이제 법적인 문제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까지 해가지고 2명이 이제 분식회 쪽 관련, 그리고 한 분이 법률 쪽 관련, 이렇게 해서 전문가들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봐도 지금 굉장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분석할 수 있는 분들로 구성된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또 금융권에서도 중요한 변수가 바로 이 사태를 잘 알고 있는 민간위원 3명의 판단, 마찬가지로 금융당국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심의 과정에서부터 최종 결정에 이르기까지 민간위원 3분의 전문성과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라고 강조를 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민간위원 3분이 어떤 것들을 다루냐, 그 서울대 조교수는 기업 재무, 박 교수는 회계, 그리고 이 교수는 법률로 기여를 하고요. 다각도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 변경에 따른 분식회계, 공시위반 여부, 상장 특혜 논란, 이런 것들을 심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요약을 하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가 나왔을 때, 자, 금감원도 분명히 관련 지식이 있겠지만은 금감원은 또 금감원 나름대로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이제 전문가겠죠. 하지만은 구체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된 것은 더욱더 깊게 공부한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 민간위원 3명을 뽑아서 이야기를 들어본 거죠. 그냥 형식상으로 참여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민간위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라고 금융당국에서도 말을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례랑 HLB 사례랑 다른 점은 무엇이냐? 일단 같은 점은 둘 다 이제 민간위원을 뽑는 건데, 자, 다른 점이 뭐였냐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분식, 재무나 회계는 금감원 내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인력이 많습니다. 법학 전공자도 많고 공인회계사 자격증 갖춘 인력도 많은데 또 개인적인 네트워크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런 쪽에서는 금감원이 강점을 가지는데 이제 의학 바이오 관련 전공자를 찾기는 어려운 형편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감원은 자본시장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에는 굉장한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은 바이오 생태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과연 이 부분에서 제대로 판단할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들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면은 금융당국에게 바이오 회사와 관련한 안건이 올라오면은 자본시장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은 굉장한 강점을 가지지만은 바이오 임상시험 결과에 대해서 이거는 지금 판단하는 거잖아요. 회계나 재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할 수 있을까? 전문 영역의 경우 자문을 받기도 하지만은, 그리고 특히 바이오는 영역이 까다롭기 때문에 더 그렇다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에 대해서 금감원 관계자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조사를 나가게 된다면은 해당 공시 시점에 임상 성공이냐 실패냐를 따지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신약 허가를 받든 말든 그게 아니라 임상 시험에 성공이냐 실패냐, 그러니까 뭐 통계적 유의미성, 임사적 유의미성, 이런 것들에서만 따지면 되기 때문에
회사 측의 소명 내용을 청취해 충분히 판단해 나갈 수 있는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FDA로부터 신약 허가를 받고 안 받고가 판단 시점이 아니라 공시 시점에 임상시험 결과 자체만을 두고서 판단을 하면 되기 때문에 나중에 NDA가 신청이 되고서 허가를 받든 말든 그것은 관계가 없다는 거죠. 일단 구분을 해놓고 공시 시점에서 임상시험 결과만 따지겠다 이렇게 하면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보고서 일반적인 기준에서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그거를 따지면 되고, FDA에서는 여러 가지 변수들을 따져서 결국에는 시판 허가를 내주잖아요. 그런 변수까지는 너무 전문적이기 때문에 판단하기 힘든 거죠. 통계적 유의미성이 확보가 안 돼도 시판 허가가 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판단하기에는 전문 지식 부족할 수 있고 거기까지 생각할 거는 아니고 공시 시점까지만 생각하겠다. 그런데 이게 HAB 주주 입장에서는 금융당국이 제대로 판단을 내려줄까 걱정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회사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장점이 될 수도 있는 게, 이게 허위공시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임상 성패 여부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바이오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면은 아무래도 임상시험에 대해서는 HLB가 더 잘 알잖아요. 그래서 HLB가 말로 소명을 엄청나게 막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전문성이 조금 떨어지게 된다라면은 회사의 해명에 휘둘릴 수가 있는 겁니다. 계속 듣다 보니까 맞는 말 같아 하면서 설득이 되는 거죠. 그래 나도 처음에 그게 좀 의심이 됐었는데 듣고 보니까 그게 또 일리가 있네, 그 말이 되는 것 같아 하면서 무혐의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당국에서도 조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휘둘리지 않게, 회사의 해명에 휘둘리지 않게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한 전문 지식이 필요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 금융당국이 의학 바이오에 대한 지식이 조금 부족할 경우에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도 있겠지만은, 또 반대로 회사의 소명에 완전히 설득이 돼가지고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무혐의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HLB도 주주들도 금융당국도 모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적절한 결론을 내려주기를 아마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모두가 다 납득할 수 있게.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간 위원들을 뽑을 텐데, 민간 위원들이 굉장히 이제 훌륭하신 분들로 구성이 되면은 금융당국이 또 잘 해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사례를 봐도 금융당국이 회사를 공격해가지고 무너뜨리기 위한 게 아니라 이해관계자가 납득할 수 있는 균형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중립적인 시각에서 검토를 해보는 그런 입장을 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안에서도 한 번에 끝내는 게 아니라 얘기를 충분히 들어보겠다. 그래서 감리위랑 증선위가 각 3차례씩 열리기도 했고,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회사와 회계법인에게 소명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당국도 독단적으로 막 하는 게 아니라 HLB,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런 회사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겠다라는 것이죠. 참고로 이제 증선이 갈 때 어떠한 것들이 건의가 됐었느냐, 금감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판단하고 대표이사 해임 권고, 대표 및 법인 검찰 고발, 과징금 60억 원 부과 등의 제재를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HLB도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랑 비슷하게 이런 것들이 이제 건의가 됐을 테고, 그리고 증선위에서 이제 최종 결정을 내리겠죠. 그래서 HLB는 어떻게 진행됐느냐, 2020년 5월에 금융감독원이 조사에 착수해서 회사 측에 자료 제출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11월에 자조심에 상정을 했고, 자조심을 거치고서 지금 24일에 증선위를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이제 검찰 관계자 얘기도 들어본 게 있는데, 전문성을 유지하는 게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혐의가 있는 것과 증거가 있는 것은 또 완전히 다른 얘기라고 또 지적을 하기도 했는데요. 항상 이제 검찰 고발되고서 뭐 검찰 수사를 하면은 그 결과가 금융당국의 조사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굉장히 이제 까다로운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